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르다바따 빠드모타나사나입니다. 먼저 바른 정렬과 바르지 않는 정렬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른 정렬입니다. 스탠딩 자세에서 양쪽 어깨가 정면에서 봤을 때 높이가 같은지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측면에서 봤을 때 무릎이 너무 과하게 뜨거나 또는 명치가 너무 과하게 앞으로 밀려 있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명치가 앞으로 밀려 있게 되면 호흡이 짧아질 수 있겠죠. 상체를 숙여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보시다시피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무게의 중심축을 충분히 낮춰준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 내려가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동작을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상체를 숙여 내려갔을 때 전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허리가 말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등허리가 말려 있는지 또는 상체가 반듯한지 한번 보시고, 상체가 반듯한 게 바른 정렬이 되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어깨가 비대칭인 상태로, 상체가 비틀린 상태로 어깨도 비대칭이라면 바르지 않는 정렬이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어깨가 같은 높이에서 나란히 있을 때 바른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무게중심도 엉덩이가 뒤꿈치에서 너무 뒤로 가지 않도록 조금 앞으로 발가락 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좀 더 타겟하는 근육을 종아리까지 확장할 수 있어서 효율이 좋은 바른 정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딩 상태에서 바른 정렬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어깨의 높이가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른 정렬이 될 수 있겠죠. 네, 바르지 않는 정렬에서는 어깨의 높이가 비대칭적으로 극심하게 높이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명치를 과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호흡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무릎도 과하게 들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측면에서 봤을 때 스탠딩 자세에서 바르지 않는 정렬입니다. 보시면 명치가 앞으로 밀려 있고요. 무릎도 과하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상체를 엄지발가락을 잡기 위해서 어깨를 뒤로 보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연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슴 쪽의 근육들이 단축이 되면서 그 수축하는 힘 때문에 몸을 비틀어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상태, 이게 바로 바르지 않는 정렬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 상체 숙여 내려가는 정굴 동작에서의 바른 정렬입니다. 네, 보시면 양쪽 어깨의 높이를 같은 높이로 만들어 줬을 때 바른 정렬이 되겠죠. 상체를 숙여 내려갔을 때 바르지 않는 정렬,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네, 정면에서 봤을 때 바르지 않는 정렬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깨의 높이가 완전히 비대칭적으로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팔을 뒤로 보낸 어깨 쪽이 가슴 쪽, 앞쪽 가슴에 있는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몸통을 틀어서 보상작용을 하고 그 결과물로서 어깨가 비대칭이 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상체를 숙여 내려갔을 때의 바르지 않는 정렬입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뒤꿈치보다 엉덩이가 뒤로 많이 가 있는 상태고요. 전굴에서의 기본적으로 바르지 않는 정렬인 등허리가 말리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체 후면 쪽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등허리가 말리는 양상이 나타나겠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팔을 뒤로 보낸 어깨 쪽이 열리면서 이쪽 가슴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상체를 비틀어 쓰게 되면서 충분히 앞쪽 가슴이 열리지 않는다면 골반까지 같이 비틀어서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르다바따 빠드모타나사나에서 우리 근육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작이 바르지 않는 정렬로 나타나는 이유, 크게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반가부좌, 발등을 반대쪽 서해부에 올려서 반가부좌 자세를 할 때 무릎이 과하게 뜨는 경우입니다. 자, 이 이유는 다리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하기 때문인데요. 그 근육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넙다리 네글레근이라고 하는 쿼드리셉스가 있습니다. 쿼드리셉스는 말 그대로 4개의 머리로 이루어진 근육이라는 뜻인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3개의 근육은 여기 넙다리뼈의 위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여기 넙다리뼈 위쪽에서 시작을 해서 무릎 관절을 지나가서 여기 정강뼈에 끝나고요. 중간에 똑같은 근육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또 안쪽에도 똑같은 근육이 이렇게 주행을 해서 무릎뼈를 지나서 정강뼈에 부착이 되는데 이 세 개의 근육은 베스터스라고 하는 넓은 근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근데 위치에 따라서 근육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바깥에 있는 근육은 레터럴리스, 중간에 있는 근육은 인터미디어스, 안쪽에 있는 근육은 미디얼리스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이건 해부학적 용어로 지시 용어, 안쪽, 바깥쪽을 지시하는 용어를 사용한 그런 이름인데요. 그래서 베스터스 레터럴리스, 베스터스 인터미디어스, 베스터스 미디얼리스 라고 이름이 붙고요. 베스터스는 말씀드렸지만 넓은 근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바깥 넓은 근, 중간 넓은 근, 안쪽 넓은 근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근육은 결국엔 하나의 힘줄로 바뀌어서 무릎뼈를 지나 퍼텔라, 무릎뼈를 지나 여기 정강뼈의 거친 면에 부착이 돼요. 자, 세 개를 얘기했었죠. 나머지 하나는 렉터스 페모리스라고 하는 넙다리 고등근입니다. 이 넙다리 고등근은 이 세 개의 근육과는 좀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점이 그 근육은 여기 엉덩뼈에 가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엉덩뼈 가시는 앞쪽에 두 개가 있고 뒤쪽에도 두 개가 있는데요. 앞쪽에 두 개 중에서 위가 아닌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AIIS라고 하고요.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IIS에서 시작해서 넙다리 뼈를 지나서 여기 퍼텔라, 무릎뼈, 그리고 정강뼈까지 주행을 하는 근육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베스터스 세 개의 근육들과 하나의 힘줄로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무릎뼈, 그 다음에 정강뼈의 거친 면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넙다리 네갈래근이 수축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구부렸던 무릎을 이렇게 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아르다바타 빠드모타나사나에서 한 다리 무릎을 접어서 반대쪽 서해부에 발등을 올려야 됐었죠. 자, 이때 이 쿼드리셉스 넙다리 네갈래근이 충분히 이완돼서 길어지지 않으면 계속 펴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펴려는 힘에 의해서 발등을 이 서해부에 계속 찍어 누르게 되고요. 그 보상작용으로 무릎을 계속 띄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쿼드리셉스를 충분히 이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앞정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거는 이 아래쪽 다리에 주행하는 근육이죠. 앞정강근은 이 정강뼈 그리고 종아리뼈의 사이에서 시작을 하고요. 주로 정강뼈를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은 앞정강근은 발목 관절을 지나가서 여기 안쪽 아치 쪽을 이렇게 들어가서 끝나는 근육이에요. 자, 이 근육들도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발등을 내 정강뼈 쪽으로 당기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 아치를 더 들어 올리게 도와줍니다. 이거를 발목에서 돌시플렉션이 일어나고 발에서 안쪽 아치가 더 많이 들리는 인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육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발등을 반대쪽 서해부에 올려야 되죠. 그러면 발등이 어떻게 될까? 발등은 정강뼈에서 더 멀어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발바닥이 내 정강뼈에 가까워진다. 발바닥이 굽혀진다라고 해서 플랜터 플렉션이라고 해요. 자, 발등이 서해부에 깊숙이 끼워졌을 때 우리의 발목의 모양은 플랜터 플렉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앞정강근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으면 얘는 계속 돌시플렉션을 만들고 싶어 하고 돌시플렉션을 시키는 힘이 여기 서해부에 올라간 발등에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보상작용으로 무릎을 또 계속 띄우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리에서는 쿼드리셉스 넙다리 네갈래근 그리고 엔테리어 티비알리스 앞정강근이 충분히 이완되는 게 무릎이 너무 과하게 뜨지 않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근육들이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 장요근도 한번 살펴볼게요. 엉덩허리근,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저희가 여러 번 살펴보긴 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엉덩허리근이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은 어디냐면 이 흉추뼈가 있죠. 흉추뼈는 12개가 있고 마지막 끝에 있는 12번 흉추뼈가 있어요. 12번 흉추뼈의 몸통과 가로돌기에서 시작해서 요추 1번, 2번, 3번, 4번을 주행하고 있고요.
4번의 몸통과 가로돌기 또는 5번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흉추뼈 12번부터 요추뼈 4번 또는 5번까지 몸통과 가로돌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어지고 여기 엉덩뼈 안쪽에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엉덩뼈 오목에서 시작해서 이 요추뼈 그리고 엉덩뼈 오목에서 함께 그 근육들이 하나의 줄기로 만나서 여기 넙다리뼈의 안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작은 돌기가 있어요. 레서 트로켄터라고 하는데 이 레서 트로켄터에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이 장요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엉덩뼈도 이렇게 덮고 있고요. 자, 이 엉덩허리근은 엉덩근과 허리근이 합쳐진 말이라 흉추 12번부터 요추뼈를 지나가서 넙다리뼈의 안쪽 작은 돌기에서 끝나는 걸 허리근, 엉덩뼈의 안쪽 오목을 시작해서 넙다리뼈 안쪽 작은 돌기에 끝나는 걸 엉덩근이라고 해서 엉덩허리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엉덩허리근은 시작점과 끝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관절을 축으로 하체와 상체를 이렇게 만나게 도와주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그 근육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전방경사시키는 거죠. 엉덩허리근은 상체와 하체를 만나게 도와주는 근육인데 상체와 하체가 고관절을 축으로 이렇게 만난 거죠. 자, 만나는 상태에서 내가 상체를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허리를 움푹하게 꺾고 상체를 세우게 되면서 골반은 전방 경사가 되고 허리가 꺾이고 상체가 올라오는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방 경사에서 단축된 근육으로 이 엉덩허리근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르다바따 빠드모타나사나에서 이 장요근이 수축된 경우, 그런 경우에 허리를 꺾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골반이 전방 경사된 상태에서 자세의 완성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명치를 밀고 있는 경우에 장요근, 엉덩허리근이 수축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 팔을 뒤로 보냈기 때문에 가슴 앞면에 있는 대흉근, 큰 가슴근 또는 라운드 숄더를 주로 유발하는 소흉근, 작은 가슴근들도 단축되어 있는 경우 팔을 뒤로 보냈을 때 상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지만이 발가락이 잡힐 수 있는 보상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슴 쪽에 단축된 근육들도 사실 이완을 해주는 게 아르다바따 빠드모타나사나에서 예비 아사나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동작들이 되긴 합니다. 언급했던 근육들 중에서 엉덩허리근을 이완할 수 있는 예비 아사나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테이블 자세에서 타겟하는 근육이 오른쪽 왼쪽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장요근, 엉덩허리근을 먼저 타겟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다리를 양손 사이로 당겨 주시고 로우 런지 자세를 취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상체를 올라왔어요. 무게중심은 앞에 있는 다리의 허벅지 쪽으로 좀 실어주시고요. 무릎이 발목을 넘어가지 않도록 정렬을 맞춰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허리근이 단축되면 허리가 이렇게 꺾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로우 런지를 하면서 우리가 엉덩허리근을 이완하려고 할 때 오히려 허리를 꺾어 쓰다 보면 엉덩허리근을 단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혀 엉덩허리근을 타겟해서 유연성 기르고 이완해주지를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상체의 정렬을 반듯하게 유지하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는지를 스스로 체크하시는 방법은 거울을 두시고 자신의 몸을 측면에서 보면서 비교를 해보셔도 좋고요. 거울이 없으신 경우에는 내 복부가 힘이 과하게 풀리는지 또는 배꼽이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린 상태에서 지금 왼쪽 엉덩허리근을 타겟해서 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엉덩허리근의 시작점과 끝점을 보시면 상체와 하체를 만나게 도와주는 근육이라고 했었죠.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와 하체를 점점 멀게 만들어준다면 엉덩허리근을 이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치고를 가볍게 사선 방향으로 점점 낮춥니다. 앞에 뺀 다리에 무릎을 구부려 가면서 상체를 점점 바닥 쪽으로 낮추시는 거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때 주의하실 점은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허리가 꺾였을 때는
엉덩허리근이 단축된다는 걸 계속 기억을 하세요. 자, 방법은 뒤에 있는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끌어 낮추는 느낌을 쓰시거나 또는 배꼽을 내 명치 쪽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나의 왼쪽 장요근이 계속 이완되면서 자극을 받으실 거예요. 이때 자극이 내 왼쪽 허벅지 앞쪽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고관절 축으로 길어지는 느낌이 들고 자극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홀딩하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의 오른쪽과 왼쪽 엉덩허리근의 수축 정도가 비대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선이 있는 매트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 뒤쪽에 있는 무릎과 앞에 있는 발의 위치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바꿔가면서 비대칭, 내 단축된 정도를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테이블 자세로 가고, 자, 이번엔 반대 다리를 앞으로 보내볼까요? 그렇죠. 자, 여기 발가락의 위치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무릎은 아까 위치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셔서 자극을 한번 느껴보시고, 자극이 크지 않고 이전보다 과하지 않다면 조금씩 치고를 내리면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자극을 느껴보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꼽을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 또는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끌어 낮추는 느낌으로 허리가 꺾이지 않게 이 예비 아사나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체가 내려가는 정도에 따라서도 이 장요근이 상체와 하체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 엉덩허리근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자극이 느껴지는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상체를 어느 만큼 내릴 수 있는지, 내가 앞에 뻗은 다리에 무릎을 어느 정도로 구부릴 수 있는지를 좌우를 비교하시면서 엉덩허리근의 비대칭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가동 범위에 맞게 아르다바따 빠드모타나사나를 할 수 있는 대안 자세들 한번 알아봅니다. 한쪽 발등을 서해부에 올렸을 때 발등이 서해부를 누르는 힘이 너무 센 경우, 넙다리 네글레근이나 앞전관근 같은 근육들이 너무 타이트한 경우 발등이 서해부를 강하게 찍어 누를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한 다리로 서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발등을 서해부에 올리지 마시고요. 발바닥을 내 반대쪽 허벅지 안쪽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다바따를 할 때 팔을 뒤로 보내서 같은 쪽 엄지발가락을 잡으려고 할 때 상체가 비틀리고 어깨가 너무 과하게 틀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발가락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등을 반대쪽 허리에 감싸주시거나 또는 뒷짐을 져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팔을 천정을 들고 상체를 숙여 내려가시는 것도 좋은 대안 자세가 되죠. 꼭 같은 손으로 같은 엄지발가락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체가 많이 비틀리시는 분은 반대쪽 손으로 발날 또는 발가락을 잡아주시고 같은 팔로는 천장을 향하게 해주시고 상체를 숙여 내려가신다면 이 또한 좋은 대안 자세가 되겠죠. 상체를 숙여서 내려가셨을 때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려가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몸의 무게중심선을 낮춰서 안정감 있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내려가셨을 때 등허리가 많이 말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등허리가 말리지 않는 선에서만 내려가 주세요. 필요하다면 블럭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블럭을 이용해서 조금씩 무게중심을 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면서 엉덩이가 뒤꿈치보다 너무 뒤로 많이 빠져있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종아리까지 같이 자극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체도 반듯하게 세웠기 때문에 호흡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한 팔을 뒤로 보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할 때 어깨가 너무 비틀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발가락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내려가 주시는 것도 어깨에 정렬을 맞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상체를 숙여 내려갈 때 한 손으로 짚는 게 너무 불안정하신 분들은 또 한 발로 딛고 있기 때문에 이 발가락을 움켜쥐고 발바닥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내려가 주시는 것도 안정감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양쪽 어깨의 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아르다바따 빠드모타나사나 배워봤습니다. 이 동작은 팔다리가 길면 굉장히 유리한 동작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가 팔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은 이 동작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사실 충분히 예비 아사나를 연습하고 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반복해서 수련을 하시면 그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고 자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동작은 사실 우리가 상체와 하체를 균형감 있게 나선 방향으로 이완하기보다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충분히 이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쪽 팔을 돌려서 발가락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쪽에 있는 상체까지도 이완이 충분히 돼야지만이 자세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해부학적으로 균형감 있게 유연성을 기르고 발달시키기보다는 한쪽을 극단적으로 늘려주면서 자세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는 그렇게 안정감 있는 자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런 동작에 대한 아사나에 대한 해부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련을 하신다면 좀 더 수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신의 가동 범위에 맞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아사나 수련하시고요. 또 지도하시기 바랍니다.